자, 안녕하세요. 3D 특급입니다. 2023년 5월 16일 오전 4시 11분이고요. 지금 시각은 새벽에 오늘 일어났어요. 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되게 일찍이라기보다는 거의 아까 잠을 너무 일찍 잠들어가지고 거의 새벽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서칭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그 현대사료를 이렇게 발견을 했었는데 그 현대사료 발견한 시점이랑 똑같네요. 소록수를 발견한 시점이 현대사료가 카나리아 바이오죠.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우회상장, 결국엔 우회상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 소록스가 정확하게 우회상장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소록수라는 이 회사가 어제 중요한 공시들을 내면서 나왔고요.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딱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쵸? 첫 번째가 차트 공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재료하고, 재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쵸? 이 재료가 얼마만큼의 크기가 되는 이제 그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공시였죠. 뉴스하고 공시, 특히 공시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록스가 이제 대박이 나는 종목들에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퍼포먼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고 시작하는 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현대사료도 제가 야, 이놈은 진짜 크게 갈 거다라고 얘기 들었던 거 여러분 제 방송 오래 청취하신 분들 저희 회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현대사료였고 현대사료 처음에 한 6연상 갈 거라는 거 그런 것들도 중간에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결국 7연상 갔나요 걔가?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조정받으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우회상장이 이제 대두됐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미 우회상장이라는 걸 다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 방송이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을 겁니다. 현대사료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소록스가 그거하고 너무 비슷하게 지금 스타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쪽 세력이 훨씬 더 커요. 그 소록스 세력보다 그쪽 세력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현대사료 카나리아 바이오 세력이. 근데 이제 소록스가 어쨌든 간에 얘도 일단은 엔간한 애들보다는 잘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아마도 3연상 정도는 가지 않을까. 어제 이제 1연상 갔죠. 그래서 저는 얘가 아마도 잠깐만요. 30% 가면은 얼마냐? 9,710원에서 30% 가면 3927 37 한 30 정도 되니까 12,700원 정도 되겠네. 그쵸? 대충. 그냥 암살한 거예요. 대충. 그 다음에 12,700원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얼마지? 한 16,000, 한 3연상 가면 한 17,000원 되겠네요. 16,000, 17,0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룩스라는 이 회사가 저는 3연상 정도는 갈 건데요. 갈 것 같은데요. 최소한. 최소한.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분석해 나갈 텐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영상 긴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앞으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력 다져 나가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하는 이런 툴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잘 익히셔야 돼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채널 톡을 주시면 제가 유료 영상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동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해도 나중에 한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수준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소록스라는 이 회사에 지금 차트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죠. 자, 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이건 물량 테스트 한번 쫙 했죠. 그 다음에 조정받은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물량 테스트 한번 더 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는 작은 물량으로 한번
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올라가는 요런 패턴. 예. 요런 패턴들은 이제 제가 많이 설명합니다. 이 물량 테스트, 이 영망치와 관련된 물량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이론적인 거와 실전적인 것도 다 설명을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올리기 전에 간 보는 거예요.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쭉 이렇게 상한가로 올릴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 앞쪽에 어느 정도 악성 재고 물량이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그 물량을 한번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 남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상승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점상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지금 세팅을 해서 다 보냈고, 그 다음에 이 상한가 가는 날을 오늘 모든 공시를 장후에 내면서 그거를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장후 공시 한번 볼게요. 자, 복덕이형, 복덕이. 이름이 복이 있어요. 그쵸?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한 거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종목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뭐 황금 SAT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름 좋잖아요. 그쵸?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김복덕. 복이 굉장히 있고 덕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양도를 한 거죠. 누구한테? 정재준 씨한테. 정재준 씨한테 뭘 했어요? 경영권 변경. M&A네. 그쵸? M&A. 그래서 M&A 대금은 300억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덕이 형이 320만 주를 더 넘기는데 정재준 씨한테 계약금으로 30억 10% 이미 넘겼고요. 요건 이제 계약 시에 지급이 됐고, 예, 그쵸? 어제 이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잔금은 6월 29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270억. 자, 그래서 합해서 300억이잖아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이게 아마 주가의 분명히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재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 자, 그걸 이제 볼 거예요. 자, 김복덕 씨는 220만 주 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 220만 주, 정재준 씨는 100만 주가 될 예정이며,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250만 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예정이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 김복덕 씨가 320만 주를 양도한다라고 돼 있어요. 320만 주를. 그쵸? 그 다음에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복덕 씨는 정재준에게 보통주 100만 주만, 100만 주. 100만 주만 넘긴다는 거예요. 100만 주 일단은. 그래서 100만 주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2.11%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 다음에 유상증자 납입을 해서 250만 주가 더 들어오면 합하면 350만 주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김복덕 씨는 어쨌든 간에 2대 주주로 일단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덕이 형이 볼게요. 복덕이 형이 소록수 지분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보실까요? 39.32%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복덕이 형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복덕이 형이 넘겼다. 누구한테? 그 320만 주 중에서 이제 100만 주를 넘기고 경영권도 양도하면서 어떻게 한다? 정재준 씨한테 250만 주를 또 뭘 찍어줘요? 3자 배정 유상증자 찍어준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가니 얘야?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3자 배정. 3자 배정 유상증자 찍은 거예요. 3자 배정 유상증자. 자, 3자가 누구예요? 정재준 씨한테 찍어준 거예요. 얼마를? 100억을 받으면서 이제 찍어준 거예요. 그게 얼마에 찍어준 거예요? 볼까요? 6월 30일 날 납입된다. 즉, M&A 완료되면서 아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잔금이 얼마였어요? 잔금을 치르는 때가 이제 90% 대금을 치르는 때 그날 납입도 같이 하겠다. 제3자 배정. 6월 30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6월 30일 날 150만 주를 더 받아서 기존에 100만 주 플러스 150만 주 하면 250만 주니까 이 사람이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재준 씨가
결국엔 찍고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신주 그 유상증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발행해요. 200억으로 해서 누가 찍고 들어와요? 이게 또 얼마예요? 주식수가 269만 주예요. 그쵸? 최저 조정가나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봐드릴게요. 6월 30일 날. 그날 어떻게 된다? 정제주 씨가 또 200억을 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유상증자 얼마? 100억.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200억. 그쵸? 전환사채권 얼마? 전환사채권은 200억. 근데 전환사채권 200억은 얘네들은 FI라고 봐야 돼요. 얘네들도 언제 들어온다? 날짜가 얘네들은 조금 일찍 찍어 들어오네. 그쵸?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선수 쪽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6월 15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송사에 얽히고 싶진 않아서 소설입니다. 이게 조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200억을. 그럼 조합은 돈을 모아서 들어오는 거죠. 보통은 이게 FI 쪽 이제 자본 투자로 들어오는 친구들이라 여기 이제 영배형이랑 그쵸? 영배형, 울릉형, 주식회사 울릉, 인디루랩 같은데 주식회사 울릉은 찾아봤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인디루랩은 볼게요. 인디루랩은 요런 데입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뉴스텔 1204호 뭔가 굉장히 좀 스케일이 작아 보이죠. 그쵸? 인디루랩 월세 한 100만원 정도 낼 것 같은 느낌.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통신 판매를 하는 온라인 사업자다. 매출 작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 홈페이지 가보면 샵이나 이런 데 가서 상품이 이거 하나예요. 허니베리 간편한 다이어트 99,000원. 이제 안 살 것 같죠,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투자 조합은 뭔가 이 금액 200억을 집행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큰 회사 같진 않은데, 그런데 인디루랩이 어디랑 관계 있는 회사냐면 스타일 디텍트라는 곳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스타일 디텍트를 한번 볼게요. 자, 스타일 디텍트인데, 자, 스타일 디텍트. 근데 뭐 찾아봐도 별로 나오는 게 없죠. 스타일 디텍트. 자, 플레인에서 검색해 볼게요. 스타일 디텍트를 검색하면 뭐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요. 그쵸? 스타일 디텍트. 그러네. 그쵸? 인젠트라는 이름 바꿨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스타일 디텍트. 뭘까요? 아무튼 그래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여기 투자 조합이 약간은 좀 살짝 전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넣어준 그 세력들이 아무래도 이 자본과 관련된 이익을 뽑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요 들어온 200억은 올해 못 나가요. 내년에 나가요. 내년에 나갈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지금은 뭐 짧은 동영상 찍는 거라서 자세한 내용들까지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뭐 설명 시작하면 전사채부터 여러분 신주인수권 부사채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러려면 뭐 한 7시간 잡고 강의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빨리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소록수가 어디까지 갈 건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여기 14,000원까지는 뚫고 아까 3연산 가면 이미 15,000원 넘어가요. 아까 계산해 드렸죠.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열려 있다. 위쪽 라인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뚫고 나면은 거래량이 그 전에 2021년 거래량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뚫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소룩스라는 회사는 지금 단순한 M&A라기보다는 우회 상장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우회 상장을 하는 그 이제 뭔가 이제 이런 플레이하는 걸 보면 스케일이 작은 애들은 아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 현대바이오, 현대사료, 즉 카나리아 바이오 처음 시작할 때 그때 13배 올랐죠. 결국에는 13배 올랐었는데 얘네 스타트가 뭐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금 뒤에서 저기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정도 급은 아닌데 그래도 얘도 어느 정도는 올릴 거다. 제가 보기에는 두세 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냥 이거는 제 소설이에요. 개인적은. 자, 그럼 이제 어떤 걸로 짜고 있냐? 이제 재료랑 그런 걸 볼게요. 자,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리바이오. 이름 좋죠. 아리바이오. 이름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이름이 안 좋으면 아리바이오 보시면 We can dream. 이제 꿈을 꾸라는 거죠. 그렇죠? 아리바이오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쁘죠, 꿈이. 세컨드 립. 뭐 그다음에 제2의 도약을 꿈꾼다. 말도 잘 지었네. 좀 디자이너 이쁜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 맡겼어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약간 카나리아 바이오보다 이런 것도 더 이쁘게 잘 만드네. 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회사는 그럼 얘네들 뭐 만드는 회사인데요? 얘네들 치매 치료제 만드는 회사예요. 네, 치매 치료제. 그래서 얘네들 알츠하이머 치료제 전인상 연구 들어가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냐? 미국 FDA에 임상 이상 시험 제출했었고 2017년도.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그때 수상했던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이상 시험 승인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돼서 2019년도에 저거 해가지고 얘네들 중요한 게 이거예요. AR1001 이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다? 임상 3상까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면 그럼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으면 얘네들을 왜 상장을 안 시켰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은 보통 뭐로 해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진행하죠. 기술 특례 상장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뒤에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리바이오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이거 IR 자료는 제가 제 그 3D 특급 카페에다 올려놓든지 할 테니까 거기서 보세요. 자세한 내용 보고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약 분석하기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쵸? 그때 가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 정보를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쵸? 풍선 날라가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데일리 바이오가 어떻게 된 거냐 봅시다. 이데일리 아리바이오가 미국 임상 1월 달에 들어갔어요. 3상 첫 환자 투약을 개시한 게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주 임상센터에서 환자 모집해서 연말 투약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걸 4일날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상 3상에서 몇 명을 모집한다고요? 800명 환자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FDA 임상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속도는 이례적이다. 이게 이제 회사의 얘기예요. 이례적일 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데 하루 한 알 먹는 경구용 알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구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참 이제 임상 3상 결과들이 나오면 나중에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때 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중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결과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새벽 지금 4시 30분인데 이제 오늘 오전 9시부터 상한가 갈 건데 그쵸?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상한가 오늘 안 가면 어떡할래? 안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신입니까? 하지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래서 왜 정재준이냐? 정재준 씨가 이제 아리바이오 대표예요. 아리바이오 대표. 과학기술 혁신상수 수상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오직 환자만을 바라본다. 굉장히 좋죠. 이제 인터뷰한 거 한번 보시면은 전 인류의 치매 극복 위한 이정표가 된다.
그래서 국내 치매 치료제 중 최초로 FDA 임상을 가고 있고 알츠하이머 다중긴역 신약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할 거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요 아리바이오가 이번에 사실은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자, 아리바이오 이번에 사실은 통과할 줄 알았어요. 뭐를요? 자, 이렇게 2022년에도 기술성 평가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기술 상장 특례에 대해서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기술성 상장 특례를 가기 위해서는 평가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BBB 이상 받아야 되고 하나가 A를 줘야 돼요. 근데 2022년 때 안 됐단 말이에요. 둘 다 BBB 줬으니까 떨어진 거죠. 근데 임상은 종료했지만 임상 3상 진입 못했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나 보죠. 그래서 미 FDA 임상 3상 이제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랬는데 이제 국내 기술 이전 성공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잘 돼가고 있어서 기술 평가 도전했는데 또 BBB를 또 준 거예요. 예. 그래서 BBB라는 등급을 받은 게 이제 너무 억울했던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임상 3상 진행하고 이러려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 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기술 상장 특례로 가게 되면 이제 뭐 전환사채도 찍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좌절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회 상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회 상장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아리바이오를 뭔가 도와주고 있는 세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아마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회 상장 해가지고 전환사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들은 본인들이 어떻게든 10일 찍든 뭐 이제 저걸 찍든 해가지고 다 세팅해가지고 가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아서 그게 이제 FI로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뭐 이제 화장을 시켜주는 거겠죠. 화장? 세팅을 해주는 거겠죠. 그쵸? 이거 다 소설입니다. 그냥 소설이에요. 제가 그냥 저는 이제 소설을 쓰기 좋아해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현대바이오 때도 현대바이오랜다. 현대사료 즉 지금의 저기 때도 얘기를 드렸었던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면 쌍용차 때 뭐 그제 이제 세미시스코 때도 뭐 그랬었지만 제가 크게 갈 거라고 하는 그 종목들은 다 크게 갔어요. 그쵸? 소룩스도 크게 갈 겁니다. 크게 갈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802억 원인데 시가총액 10배 잡으면 얼마인가요? 8천억. 네. 8천억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8천억 정도 좀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제 소설입니다. 그쵸? 소설인데 아무튼 제가 보기엔 좀 크게 갈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한 번에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이 시총이 엄청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가 따라붙겠다? 아리바이오가 어떻게 된다? 분명히 따라붙을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뇌질환 한번 볼게요. 알츠하이머 치료가 아니라 치료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시장을 제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FDA, 셀럽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는 경구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아리바이오가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3상 임상 시험에 렉설티 이런 것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이런 승인 FDA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12주간 동안 실시된 이번 임상 3상 시험에서 어쨌든 효과를 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현재 69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알츠하이머 불안증 치료제 FDA에서 승인됐다는 건데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얘네들이 싸워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뭐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ABL 바이오도 이제 이런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다른 종목들 정리를 해드린 거를 뭐 다들 보시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뭐 제가 어설프게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쵸? 예, 까나리 액젓도 제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까나리 액젓 정리한 게 뭐 가장 전문가처럼 정리했다 이런 얘기를 못 드려도 가장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까나리 액젓의 우리 그 신약 오레고모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보신 분들은 영상 꼭 봐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바꿔야 되겠어요. 무슨 뭐 피 터지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빨간색이 터지고 뭐 그래서 이제 올라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좀 구리죠. 그쵸? 이거는 좀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레고모밥에 대해서 이게 설명해 놓은 거 요런 영상도 꼭 보세요. 여러분들 44분 50초인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설명드린 요 소록수도 이렇게 재료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고 카나리아 바이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록수도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부로써 소록수도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카나리 액젓은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어떤 분은 이거 뭐 코스닥 무너지는데 얘도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얘네들은 코스닥 움직임이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 코스닥 우리 봅시다. 코스닥 차트 봅시다. 코스닥 자 여러분 코스닥 보시면 어디 갔어? 자 코스닥 보시면 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코스닥 조정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 이거를 사실 저는 이걸 못 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짝 깨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를 쉽게 뚫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낙하할 거고 제가 어디까지 낙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낙하하면 이제 선방하는 거다. 여기까지.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 있다. 여기. 최대한 내려오면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터닝할 것 같다. 여기서 터닝 못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121선까지 깰 수도 있다는 거죠. 120이 지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터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장에 대한 전망은 별로 좋지는 않다 지금.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랑 연관이 돼서 얘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지금 보여드렸죠? 그쵸? 그럼 보세요. 이거 언제 쪽인데? 이거 4월 20일부터 무너졌는데, 그쵸? 아니, 정확히 말하면 4월 19일부터 무너진 거죠. 얘 언제 쪽부터 무너진 거예요? 5월 8일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쵸? 4월 19일 때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여기. 상승하고 있을 때, 상승. 예.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장난질 친 거예요. 그래서 쭉 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제 2만원대까지는 29,000원 많이 내려갔죠. 29,000원이다. 제가 이제 요렇게 라인 그어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31,000원에서 터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 치다가 29,000원 좀 건드리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세종 메디컬 궁금해 하신 분들 있는데 일단 121선 깼는데 이런 거를 깼다고 해서 뭐 절망적으로 보시지 마세요. 그래봤자 여기 한번 찍고 올라오는 것 뿐입니다. 여기 금방 올 거고 여기서 거래량이 안 터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량 다 죽여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거래량 다 죽여놨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밑꼬리 남기더라도 바로 올라오잖아요. 얘 여기 그쵸? 이런 라인이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터닝해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세종 메디칼은 카나리아 바이오 꼬붕인 거 아시죠? 얘들이 치고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HLB 제약은 N자 패턴 그리면서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있어요. HLB는 이번 달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죠. HLB는 어쨌든 FDA 신약 승인 신청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아마 시세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HLB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만 원을 얘가 돌파할 수 있으나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 정도 보시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3천당도 뭐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사도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뭐 여러분들 어차피 당연히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올바른 결정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쵸? 예, 삼천당 제약은 제가 딱 이 라인 옛날부터 그어놓고 있잖아요. 그쵸? 한 몇 개월 전부터 이 라인 조정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삼천당 제약은 좀 횡보하다가 7월 달쯤에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위에서 사고 밑에서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위에서 샀다가 이건 회원들한테 공개하는 건데, 이제 회원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회원 영상 찍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원들 위한, 그리고 회원 방도 만들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회원 전용 방도 만들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 전용 영상도 지금 이제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더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비기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시라는 의미에서 가입비는 굉장히 싸게 책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시고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댓글에서 좀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체크는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록스는 앞으로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정도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